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용인 고림지구 양우 내안의 더 센트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보시다면 기본적으로 2462세대 대단지라는 점이 하나의 또 매력이겠죠. 그래서 이곳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디 있냐는 거겠죠. 용인에 있다는 거예요. 용인에 있다라는 거고, 고진역 초역세권이다라고, 그 에버라인 고진역이죠. 기본적으로 서울로 바로 직행되는 뭐 역은 아니라는 거겠지만 그래도 교통 편의 시설이 하나 더 있다. 그 다음에 고림중 용마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라고, 앞으로 뭐 또 고림지구에 중학교가 신설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나 함께 공원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원도 있고 주변으로 뭐 괜찮은 뭐 산, 당연히 대한민국은 또 산지 지형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외곽편에 뭐 갖출 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위치를 본다면 뭐 이렇게 용인의 중심이 뭐 이곳이다 한다지만, 뭐 아파트 이곳을 또 아파트 팔아먹을 땐 이곳이 중심이다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지어지는 어떤 모양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지금 지어진 건 고직역에서 좀 가까이 있는,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아파트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들어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결국 분양 가격이 중요한 거죠.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27세대를 하는데 전용 면적이죠. 이게 전용 면적 25평이죠. 방 3개, 뭐 화장실 2개, 어떤 기본형 아니면 방 4개, 뭐 조그만 방으로 해서 한 2개 정도 더 들어가고, 뭐 화장실 2개, 뭐 그러한 어떤 형태에서 지금 뭐 얼마에 나왔냐면 3억 7,610만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3억 7,610만 원 2020년도에 4.1이라는 거죠. 자, 4.1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청주라든지 아니면 전주 또는 뭐 춘천 있고, 그리고 뭐 창원 이런 쪽에서 보이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 가격대로 나와 있다. 그런 거 분양 가격대 아니면 또는 그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대와 비슷한 가격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한 14년, 15년 정도, 대한민국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올라오던 바로 그쯤에서 이제 들어온 곳 아파트죠. 그런 쯤에서 사용 승인이 났거나 아니면 그쯤에서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과연 3만 달러가 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뭐 3만, 4만 달러 갔을 때, 경제가 성장했을 때 어떤 그 흐름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간에 맞춘 아파트를 본다면 여기 용인 GS 자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다시피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죠. 이곳에 있는 아파트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이 더 가깝다는 거는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 아파트의 어떤 미래, 어떤 과거를 보자면 2006년도의 가격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2006년도의 어떤 가격들을 본다면 2억 천 정도죠. 2억 천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었다면 2006년도에 그 금액은 6.4였던 거죠. 6.4였다. 그럼 6.4였던 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광역시 어떤 역세권 아파트의 어떤 분양가 정도로 나왔다는 거죠. 이 지금 보고 있는 용인 자이가. 그런데 그 금액이라면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 있을 수 있다. 4억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금액들을 본다면 아직도 한 2억대에서 헤매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분명히 여기서 약간 먼 감도 있었죠, 이 지역이. 그런데 이 아파트 이렇게는 좀 들어와서는 안 되겠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좀 낮은 가격대라면 어떻을까라고 보자면 2006년도에 1억 4,500 정도였다. 그리고 그게 4.4였다. 그러면 이 도청 정도가 속해 있는 지역에 어떤 분양가 정도로만 들어왔다면 지금 한 2억 7천에서 2억 9천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금액들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인 용인 자이대가 있다. 용인 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게 한 4점대였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웬만하면 4점대나, 그 다음에 가장 어느 정도 투자적 세력이 좀 들어왔다 한다면 아무래도 한 6점대 뭐 이 정도 사이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매수점에서는 아무래도 한 4점 정도 대 매수하면 그거는 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그거는 뭐 적정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4.3억 7천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E9이겠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9에서 한 3억 7천 정도로 여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다면 보다시피 수원이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수원이라는 건 더 좋지만 수원에서 어떤 비역세관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 여기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를 뭐 6억 정도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크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2006년도 이 금액과 지금의 이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들 어떤 가격이 어떻게 보면 한 4천 정도죠. 한 4천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4년 정도 지나서 4천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좀 가격이 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저 가격대 아파트가 뭐 이렇게 오르는 건 무슨 대책 때문이다, 무슨 대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2만 달러였던 거죠. 대한민국이 2만 달러 정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3만 달러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한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격이 상승했지만 우리가 이 당시 때죠. 2006년, 7년 뭐 그 정도 당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란 거는 광역시의 어떤 분양가 수준이라는 거죠. 분양가였다라는 거예요. 분양가.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현재 광역시에서 2억 7천짜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있죠. 광역시 어떤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광역시 중심부에서도 볼 수 있는 가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심에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경제가 발전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다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분양가였던 것들이 지금은 건축비가 된 거예요. 즉 광역시 사람들이 이 정도 금액을 2억 6천 정도를 건축비로 쓸 수 있을 만큼 됐다는 것 자체가 뭐 사람들이 이걸 통화량이 늘어났다. 너무 뭐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다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이 경제가 뭐 망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겠죠 뭐. 근데 이제 경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경제가 발전한 거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는 늘어오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2배 이상이었던 지점과 2배 이하였던 지점이 있어요. 그럼 2배 이하였던 지점은 무엇이냐면 경제를 창고에 모아놓는 시기예요. 즉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뭐 경제 대통령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 대통령 뭐 기업을 살린 대통령 위기 속에서도 뭐 이렇게 한 대통령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민주당이냐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거죠. 민주당이냐 아니면 자유당이냐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결국 경제가 나빠지면 결국 정책 자체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들이 창고에 꼬박꼬박 모으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경제가 발전한 거죠. 경제가 발전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증가하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게 거예요. 가계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이다. 그러면 그 지점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런 것들이 올라온 사이클에서 어떤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2020년도가 되면서 그게 툭 끊긴 거죠. 즉 대한민국의 경제도 3만 3천 찍고 3만 1천, 3만 2천, 3만 1천 3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망하면 뭐 3대 간다처럼 3만 3천 찍고 3만 2천, 3만 1천, 3만 이렇게 찍으면서 한 2대 정도는 지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제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 항상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올 대통령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야당에게 정권을 주자 해서 그래 김종인 대통령을 갖다 놨다 한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어떤 TV에서 그 자유당 쪽 사람들도 뭐 김연아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 사람들도 결국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뭐 풀어서 막 다시 부동산 어떻게 그런 걸 생각보다는 어쨌든 누가 되든 기업 단으로 돈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률이 멈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막 매매해 가지고 GDP를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 단으로 흘러간다. 즉 이 말은 이제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용인 지역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용인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래서 그게 4점 정도 지어진다. 3억 7천으로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분양가는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정하다. 단 이제 우리는 이제 뭐다 거주적 입장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주적 입장으로 보면서 이제 플레이어 하면서 청약을 넣어야 되는 거죠. 거주적 목적을 보시고 청약을 넣는 게 맞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뭐 지금 부동산 사신 분들 2020년 사신 분이 아니면 2019년 사신 분 아니면 지금 청약을 받으신 모든 분들 다 공통적인 건 하나예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10년 후에 4만 달러 갈 거냐 안 갈 거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해서 그게 가계 소득을 늘려놓을 거냐. 그거는 모르는 거.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3만 달러에서 멈춰버린 나라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일본도 여전히 지금 4만에서 4만 달러 근처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좋아지는 거 또 투기적 또 성향이 일어나겠죠. 그때는. 그러나 뭐 그렇지 않는다면 거주적 목적으로 보면서 또 기다려 봐야 되죠. 또 뭐 10년 후 아니 또 15년 후 이렇게 기다려 봐야 되는 현실이다. 현실이다라고 보시면서 어, 거주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청약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금액대로는 상관이 없는 금액대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